안녕하세요. 셀연구소의 정박사 정선혜 인사드리겠습니다. 연골은 한 번 손상이 되면 재생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연골 속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연골, 관절 영양제들은 내가 좋다, 내가 효과가 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광고도 하고 판매도 잘 되고 있잖아요. 과연 정말 좋은 걸까요? 그리고 또 좋으면 얼마나 좋은 걸까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띠로리라리 이런 약봉지를 수북하게 받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작년에 어깨 관절이 안 좋아서 갑자기 어느 날 서들리 어깨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약간 텀을 두면서 어깨가 계속 아프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어깨에 무슨 관절염이야 내가 이 나이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20대 이렇게 젊은 분들 사이에서도요. 퇴행성 관절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140여 개의 관절이 있고요. 하루에 움직이는 횟수만 해도 무려 10만 회가 됩니다. 특히 이제 뭐 또 젊은 분들 있잖아요. 운동을 너무 과격하게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요즘에 20, 30대, 40대까지도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또 걱정인 건 뭐냐면 한 90% 정도가 자각을 못 한대요. 내가 이제 어깨가 아픈지 퇴행성 관절이 무릎이 아픈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런 이유로 저도 이제 그 퇴행성 관절 또는 관절에 좋은 영양제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막 조사를 또 해봤어요. 찾아보고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뭐냐? 정말 가슴 아프게도요. 지금 나와 있는 영양제 중에서는 연골을 재생시켜 주거나 이제 근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양제 먹어도 소용이 없을까? 또 그건 아니에요. 연구 논문 결과치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건강 기능성으로 인정된 그런 여러 가지 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들로 보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그것이 생리 활성에 있어서 의약품 정도의 효과가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수많은 성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관절, 이런 연골에 관한 건강 기능성 인정을 받은 원료는 약 40여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좀 효과가 있거나 좀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논문 자료가 많은 것들을 제가 좀 추려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아마 관절 영양제의 수많은 제품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기준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리뷰 정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건강 기능성 식품이라던가 영양제를 보실 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코어가 중요합니다. 코어를 보시면은 마케팅이라던가 이제 과대 광고에도 혹하지 않으실 거예요. 누가 먹어서 좋더라 그것보다는 내 눈으로 직접 내 몸이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 기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절, 연골에 좋은 성분들 중에서 좀 빠른 효과를 이제 볼 수 있는 성분들을 좀 찾아봤어요. 이제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스웰리아, 커큐민, NAG 그리고 피크노제놀 이렇게 이제 4가지를 선정을 해봤고 좀 천천히 오래 먹으면서 이제 먹어도 내가 이제 먹었다. 이런 기분 좋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먹고 싶은 이제 그런 성분으로는 콘드로이친과 글루코사민, 초록잎 홍합 그리고 MSM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요 이제 절대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이제 생각과 더불어서 이런 논문적인 베이스로 결정을 한 거니까 이게 절대치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요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보스웰리아 한번 보겠습니다. 식약처로부터 생리활성 기능성으로 이제 2급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의약품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2급이 이제 최고치로 잡힌 거예요. 기능성 내용을 보면은요,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원재료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유향나무의 수지예요. 기원전 1500년경부터 약용으로 사용이 되긴 했었는데요. 항염증 활성을 보이지만 연골의 구성을 방해하지는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 관절 통증이라든가 관절이 이제 경직되는 거 그리고 이제 만성적인 염증 완화에 대한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섭취량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제 기준치가 식약처에서도 추천을 하는 거고요. 1000mg 정도, 하루에 1000mg 정도 먹었을 때 보스웰리아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커큐민입니다. 커큐민 많이 들어보셨죠?
강황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식약처로부터 2등급으로 인정을 받은 성분이고요.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항염증 그리고 이제 만성 질환에 도움이 돼요. 특히 이제 류머티스 관절염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느 뭐 딱히 이제 어떤 뭐 염증보다는 전체적인 만성적인 그런 염증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연구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역시 1일에 1000mg 정도를 이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NAG입니다. NAG는 N-아세틸글루코사민을 말하는 거죠. 식약처로부터 역시 생리활성 기능성으로 2등급을 인정을 받았고요. 어느 정도 연골이 개선이 됐더라라는 그런 연구치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지금 좀 혹한 그런 성분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글루코사민하고도 비슷한 성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NAG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사민하고 비교했을 때요, 월등히 생체 이용률에서도 흡수율이 좋습니다. 생체 이용률을 봤을 때 약 23.8%, 근데 글루코사민은 약 8% 정도. 예, 듣는 글루코사민이 좀 서운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예, 그래서 글루코사민 드실 거면 그냥 NAG를 드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NAG 같은 경우에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라고 이제 식약처에서도 정리를 딱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이 NAG는요, 우리 여성분들은 꼭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연골 재생에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 보습에도 도움이 됩니다. 굳이 이 중에서 나 뭐 하나 먹어야지 싶으면 저는 NAG를 하나를 더 추천하고 싶네요. 추천 그 함량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1000mg 정도를 드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께서 뒤편에 보시고 성분 표시를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피크노제놀입니다. 사실 피크노제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의 그 인삼과 버금되는 서양에 있어서의 정말 오래된 정말 좋은 항산화 성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니네는 인삼 있냐? 나는 피크노제놀 있다. 뭐 이런 느낌? 이제 이게 뭐냐면요, 어떤 성분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떤 제약회사의 대표적인 상품 이름입니다. HORPHAG, 호팜사의 피크노제놀인데 특허를 내서 이 피크노제놀을 쓰려면은 그냥 아예 그냥 상품명에다가 피크노제놀 뭐뭐뭐, 피크노제놀 정선해, 피크노제놀 뭐뭐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틀을 달아가지고 여러 피크노제놀이 있어요. 이제 가격이 좀 사악하긴 하지만 효과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다른 폴리페놀 성분보다도 월등히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관절 염증에 대한 효능이라던가 진통 소염 효과에서도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소재이기도 하고요. 소나무 껍질로 만들었어요. 소나무 껍질에서 추출을 한 거죠. 예. 프랑스 해변에서 뭐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그 소나무 껍질에서 추출을 하는데 1000kg인가? 엄청 많은 그 량에서 겨우 딸랑 1kg 정도밖에 추출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비싸다. 근데 2005년 이후로는 특허가 싹 소멸이 되면서 여기저기에서도 비슷한 제품들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요, 2등급 인증을 받긴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인정을 받았냐면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아까 이제 제가 NAG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크노제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강력 추천하는 영양 성분이기도 합니다. NAG, 피크노제놀 이런 성분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드셔도 괜찮고요. 단독은 너무 어려워 그러면은 복합 제제 중에서도 함유가 되어 있는 그런 성분들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것들은 이런 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항염증에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 복용을 하거나 이제 빈속에 드시게 되면 복통을 유발하거나 구토, 설사 뭐 이런 약간 부작용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이런 성분들은 이제 전문의하고 좀 상의를 하시면서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여기 한 곳에 몰아넣어 버린 콘드로이친, 글루코사민, 초록잎 홍합, MSM. 서운해할 만한 아이들이죠. 얘들은 단독으로도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요. 이제 콘드로이친 같은 경우에는 제 그 유튜브에도 댓글로 뭐 소연골이 좋으냐, 상어연골이 좋으냐 질문하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냥 드셔보시고 내가 좀 잘 맞다, 내 체질하고도 잘 맞고 나는 이 효과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브랜드와 성분이 있다면 드시면
가성비를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얘기 안 했다. 내게 잠깐만. 이거 내 뒤에 숨겨놨는데 이게 어떻게 좋더라. 왜냐면 콘드로이신 글루코사민이 저기 아마존에서 파는 게 얘보다 비싸요. 그냥 처방약 드세요. 그게 더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저도 조사해보고 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애들은 이제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입니다. 이제 모든 영양제들은 식품류에 들어가서 의약품만큼의 엄청난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지만 먹었을 때 어느 정도 유의한 효과가 있을 때 또 기능성 인정을 해주고요. 우리 관절은 특히 이제 연골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없어져 버리고 나면 마모가 되거나 손상이 되고 나면 회복이 되지 않아요.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관절 관련된 영양제를 드시고 나 효과가 있어라는 거는 대부분 소염 진동 효과라고 해요. 없던 관절이, 손상된 관절이 새로 생기나? 이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더 이상 심각하게 나빠지는 것은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런 영양제보다 가장 좋은, 더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팁을 알려드리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방법은요, 바로 적절한 운동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좋은 영양소를 그 뼈와 뼈 사이로 쥐어짜듯이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운동이라고 해요. 편안하게 스트레칭 꾸준히 해주시고요. 적절한 운동으로 근력 만들어 주시는 것이 관절을 지키고 나의 연골을 지키면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정보 도움이 되셨습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